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을 이 미국의 칼럼니스트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숨어있는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한 첫 신호탄을 발사했다고 진 카밍스라고 하는 아시아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트럼프가 왜 그런 발언을 했고 이재명이 나중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과 회담에 앞서서 오전에 SNS를 글을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마치 숙청이나 혁명을 방불케 한다. 그런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재명을 만나 조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열린 이 행정명령 무보석금 제도 폐지, 이걸 행정명령 서명서 도중에 기자가 이 해당 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쓴 글. 그러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교회에 대한 잔혹한 급습을 벌이고 있다. 급습을. 심지어 주한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비공개 회담 직전에 한국 기자가 다시 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그러자 트럼프는 미군 기지 관련 언급은 생략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탄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전 세계에 생중계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교회 탄압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니까 이재명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혼란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현재는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내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임명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임명한 겁니다. 이재명이 임명한. 세 사람 모두 다 이재명이 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미군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대 안에 한국군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 내용은 쏙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이재명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실과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 카밍스는 미국을 바보로 아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진영은 트럼프가 루머가 돌던데 라고 표현한 것에 일시적으로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루머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범죄 수사에서 자백을 이끌어내는데 수사관이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건 아니겠지 라면서 상대를 안심시키고 스스로 발언하게 만드는 것처럼 트럼프 역시 같은 방식의 심리전 화법을 구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루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정보기관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텔. 그 인텔이라고 한 것은 인텔리전스 정보기관. 그걸 줄여서 인텔이라고 들었다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CIA나 DIA, NSA, FBI 등 미국 정보기관들의 종합보고서와 증거에 기반한 발언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진 카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담은 시작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트럼프는 형식적인 인사 외에 다른 정상들을 대할 때 보이는 진심 어린 환대나 여유를 전혀 보이지 않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모진들 역시 이재명의 발언과 표정, 눈빛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이재명 표정을 주시하면서 굳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는 무겁게 이어졌고 간간히 트럼프의 조롱조의 농담을 던질 때만 짧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이재명의 방미 목적은 투자 협상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지만 트럼프와 참모진의 시선은 어디까지나 이재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압박함으로써 한미 관계에 새로운 틀을 세우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압박해가지고 한미 관계에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비공개 회의로 넘어간 후에 기다리고 있던 때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핵심 참모진 누구도 이재명을 배웅하지 않았고 대신 백악관의 의전장이 그를 배웅했다고 합니다. 자, 외교적 상징성을 중시하는 워싱턴의 관례를 볼 때 이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배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가 우리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만 할 뿐인데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자, 회담 후에 트럼프는 다른 정상과의 만남 때처럼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 혹은 좋은 만남이었다 하는 식의 아무런 멘트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름만 쓰고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성의 없는 표기고 회담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악관 사이트에 트럼프가 직접 사진을 올리는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백악관 홍보 담당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홍보 담당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고 그냥 이름만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니 더 창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트럼프는 마침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디지털 시장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을 차별화하면서 중국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친중 국가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중 국가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가 처리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보복 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는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의 세계의 대지 저금통이나 발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의 표현을 하면서 미국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혹독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번 글의 어조는 노골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분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회담 중에 트럼프의 경제 성과를 잘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까지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우가 조정을 받았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아는 체를 하면서 잘난 척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 대단한데 잘하고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는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무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그것도 곧 80세에 이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개를 바짝 세우고 그만한 말투로 평가하듯이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례하게 읽히는지 이재명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발언 내내 트럼프를 칭찬하듯이 아부성 멘트를 이어갔지만 이는 격식 있는 찬사가 아니라 마치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나이 서열을 중시하지 않지만 직책에 대한 존중과 외교적 예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할 때는 길게 평가하듯 늘어놓기보다는 짧고 격식 있는 한두 문장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예컨대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또는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마가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맺어왔고 많은 경제 교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길게 말하고 싶으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고 칭찬하듯이 말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나라 상황이나 정책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외교적 예의에 맞고 기자 질의응답 시간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회견은 연설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건 잘 됐다. 앞으로 이것도 저것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골프 얘기까지 거론하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미국 문화에서는 상대를 리드하거나 또는 평가질을 하는 태도로 보이고 무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 외교 문화에서 심각한 결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의 발언은 미국 정치 문화와 외교 예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행동이었고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민망함을 안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발언할 때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구전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공개 회담의 진짜 의미는 분명히 비공개 만남에서 이재명 비리에 대한 조사와 압박,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 입장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 카밍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전과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여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회의 도중에 반발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참모들이 분노해서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배웅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미국은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펜스 부통령이 노골적으로 분노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젤렌스키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분노한 이유는 그것이 무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와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화법은 미국 대통령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미국 문화를 보면 모두가 당당해 보여서 겸손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겸손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지나칠 정도로 중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또는 공식 성상에선 이 부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부터 이어진 분노가 이후에 비공개 모임에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트럼프와 참모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보국 사람들까지 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면서 이재명을 추궁했던데 이재명이 끝까지 부인하자 트럼프가 분노해서 회담을 중지시켰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데 지금 진 카밍스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백악관의 오랜 관례를 깨고 외국 정상의 배웅을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닌 단순 의전 책임자만이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비공개 회담에서 아무런 투자나 관세에 의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언급도 합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의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일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트럼프 진영의 불만과 분노가 행동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추가 투자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3일 전에 공표한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양측 간에 심각한 이견과 충돌이 없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만약 이재명 진영이 성과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과는 결과가 발표될 때 비로소 자축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합의도 발표도 없는 만남을 성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회담은 성과가 아니라 결과 없는 불발에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지 전 세계 앞에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 점에서 우려해야 할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투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되었든 오늘 장면은 한국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이재명의 비리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놀라운 속도로 일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공표하듯이 처음으로 한국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처음 언급하는 만큼 단순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려스럽다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 강력한 단어인 숙청과 혁명을 직접 사용했습니다. 관세 문제를 제외하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적인 한국 관련 메시지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붙은 작은 불씨는 서서히 번져서 결국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SNS에 올린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배웅을 하지 않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그래서 제대로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도 없고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는 아주 희한한 정상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트럼프의 SNS에 있고 또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제와 그리고 특검의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 부분 뭔가 트럼프가 화가 나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배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 지금 우리 대통령실과 또 좌편향 매체들은 마구잡이 선전하기 바쁩니다. 이재명이 뭐 큰일을 해놨다, 초반에 위기를 잘 극복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 칼럼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